뉴스에서나 보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평범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병원 입구, 2개의 유리문 사이에 놓여있는 안내 데스크가 임신 8개월 차 지혜 씨의 근무지로 배정됐습니다. 병원 입구를 지키며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지혜 씨. 일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임신부에겐 조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지혜 씨는 근무지가 다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원래 이 병원 4층 병동에서 일하던 지혜 씨는 지난 월요일 병원 이곳저곳에 불려다니며 평소 하던 일과 다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출산 휴가를 임신 중기가 되어서 이제 니는 언제 휴가 갈 거냐, 휴가는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걸 계속 묻더라고요. 아직 남았고 한 2월경이나 3월 초에 이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만 이틀 뒤에 바로 해고 통보서가 날라왔죠. 지난해 말 출산 휴가를 논의하던 지혜 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원 네. 감축. 이제 1월 근무 제외하고 뭐 연차를 가라처리처럼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장 그러니까 1월 달에 다음 연도에는 출근하지 말라고 태교에 힘써라고 하시면 해고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근을 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급히 인원 감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해고 인원은 단 1명, 지혜 씨였습니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남편 영준 씨가 항의를 했습니다. 1월 달에 연차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금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표를 왜 빼시나요? 필요하시면 법대로 하면 되고 이런 통화할 이유가 없고요. 아니 담당자시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구제를 하시든지 소송을 하시든지 하시면 되는 거지 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럴 이유가 없다고요. 얘기하라고 1월 4일부로 사람을 다시 뽑아요. 다 사람을 더 뽑아놓는데 왜 도대체 와이프가 병행이 어려운 거는 뭐 알겠는데 그럼 사람을 똑같은 부서에 똑같은 사람 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경영난 때문에 지혜 씨를 해고한다던 병원은 해고 처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새 직원을 구인합니다. 부당 해고라고 여긴 지혜 씨 부부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근로감독관이 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 급하게 이제 복직을 한 거죠. 하지만 돌아간 병원은 이전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불러내려가지고 진정 부분 지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도 하시고 23일 날에 제가 출근해가지고 30분을 제가 있는데 이제 퇴근을 시켰어요. 복직한 지 일주일쯤 되던 날 지혜 씨는 출근한 지 30분 만에 퇴근 지시를 받습니다. 이거 배도 아프고 한 번씩 아프고 이러면 어차피 니 일할 때 집에 갈 수 있다면서 그거 뭐 그냥 야한사 좀 받아야지. 나는 이 부산에서 못 시키겠다. 간호팀장의 지시를 받고 퇴근을 한 지혜 씨는 며칠 뒤 병원 간부에게 불려갑니다. 아무도 원인 보고 불안해하고 죽고 있어요. 원인 의사에 따라서 남편 같은 경우 원인 의사에 따라 그런 걸 지금 뒤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면제로 가지 않고 팀장이 다 하라고 퇴근하라고 저는 가라에서 대충 지혜 씨가 상부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퇴근을 했다며 심할서를 재촉합니다. 아니 이거 자체를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지혜 씨가 심할서 작성을 거부했고 복직 2주 만에 두 번째 해고 예정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지시문에 아까 전에 심할서 거부, 그다음에 무단 이탈은 23일 집에 갔다고, 그다음에 직무 능력 부족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유도 안 돼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자기들이 부족했나 봐요. 또 하나 또 추가했어요. 같은 날이요? 환자의 마찰이래요. 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단 보름 만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4가지 해고 사유. 지혜 씨 부부는 너무 억울합니다.
지각한 적도 없고 결근한 적도 없고 몸이 아프다 신 적도 없고 임신 초기 때 단축 근무도 한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트 빼달라고도 한 적 없어요. 노골적인 해고 강요에도 지혜 씨가 꿋꿋이 버티는 데엔 사정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신랑한테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출산을 하게 되면 당장 뭐 부담감이 이제 다 신랑한테 갈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벌면 되는데 제가 그래 능력이 안 되니까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제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건데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미안하고 애기한테도 미안하고 고민이 많죠. 또 회사에서도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참 다사다난한 한 달이었습니다. 병원 쪽에서 연락 와서 만나서 지금 얘기 좀 하고 올게. 한번 해봐. 무슨 말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얘기해봐야지. 거듭된 항의에도 묵묵부답으로 해고만을 요구하던 병원 측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건 병원이 고용한 노무사였습니다. 원장님도 좀 좋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 이 식으로 내일 뭐 사과를 하라고 권유를 좀 드릴게요. 네. 그걸 처음부터 좋게 합의했어야지. 사고 터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좋게 합의하고 싶은 건 뭐? 그래서 저희가 듣고 싶은 게 어떤 조건을 하시는지. 아니 제가 법대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바란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 더 이상 사건을 공론화하지 말고 원하는 조건에 맞춰 합의를 하자는 병원 측. 500원 합의를 모시고 당연히 쓰셔야 되는 털고라 이런 거 쓰시고 싫은 거면 수급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수행이 안 되겠습니까? 와이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합의금 500만 원과 출산 휴가 사용 후 퇴직을 제안한 병원. 노무사를 만나고 온 영준 씨가 갑자기 길가에 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괜찮으세요? 솔직한 마음은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와이프 그냥 집에서 그냥 그래 우리 뭐 출산휴가 안 받고 그냥 뭐 살자 뭐 그거 돈 몇 푼 뭐 솔직하게 그거 안 받는다고 뭐 내가 이 새끼 굶어 죽일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10번씩 안 들겠어요. 나 제가 짜증나는 거는 그 합의문에 제가 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뒤늦게 제시한 좋은 조건을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이 아내와 아이에게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때 네. 아 이제 병원입니다. 저도 뭐 제가 뭐 솔직히 책임자로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사람 인간성이나 이런 게 뭐 사람 괴롭히고 이런 성향은 아니라 서로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예요? 병원장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네. 자기는 몰랐던 일이었고 오늘 보고받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내와 아내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를 마치 물건처럼 함부로 취급하던 그들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첫 번째 해고당할 때도 두 번째 복직할 때도 미안하단 말 안 했어요. 여론이 움직이니까 그때 가서 이제 미안하다. 야 세상 참 내 세상 참, 내가 헛살았다 진짜. 한참을 밖에서 맴돌던 영준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저한테 아빠가 게 없다 미안하다고. 아빠도 엄마도 면목이 없는 밤입니다. 3년을 함께한 직원에게 꼭 그래야만 했을까? 우린 병원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 SBS에서 왔다고. 여러 번 병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지금 안 계시고요. 원장님 안 계시던데 병원장. 네, 뭐합니다. 지금 진료 중이시고.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전해온 병원장. 지혜 씨와 오해를 풀고 곧 협의점을 찾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작진을 피하던 병원장은 지혜 씨를 불러 재차 합의를 재촉했습니다. 살 거고 어느 지역 갈지 모르지만 이 근처에 살 거고 나도 살아야 되고 서로가 좋게 해결하면 제일 좋다. 저들 지장 없게끔 도와줄 테니까 니도 우리 좀 도와줘. 뉴스에서나 볼 법한 냉정한 현실은 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이게 와이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출산휴가라는 게 그렇게 받기 힘든 건지 난 진짜 저도 처음 알았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과연 이 나라에서 제가 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애를 낳아도 괜찮을까? 이것까지도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도 자격이 있다고 현실이 말합니다. 이상과 현실, 둘 중 바뀌어야 하는 건 어느 쪽일까요? 엄마도 아빠도 면목이 없습니다.